네, 요약본입니다, 여러분들. 요약본. 잘 지냈죠? 일주일 동안. 1번 보시면 여러분이 5예요, X예요? 틀렸죠? 1번 X죠,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틀렸어요? 실증주의라는 단어가 틀렸어요. 이거를 뭐로 바꾸셔야 돼? 상대주의로 바꾸셔야죠. 그래서 1번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요. 1번 X예요. 자, 2번 구석기인들의 사냥감 번성을 비는 예술활동. 뭐 했어요? 뭐 벽화를 그리든지 아니면 조각품을 만들었죠? 신석기 시대 때 농경과 직조기술. 직조기술이 뭐예요? 옷 만드는 거 말하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계급 발생은 한국사에서만 두드러진다. 틀렸죠? 뭐라 바꾸셔야 돼? 보편성이죠? 세계사 보편성. 그래서 X입니다. 2번 X. 1, 2번 X예요. 둘 다. 자, 3번. 신석기 시대 대표적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에 토기도 발견된다. 맞죠? 이름 민무늬나 덧무늬, 그다음에 뭐 눌러찍기 무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죠? 그리고 가장 늦은 신석기 시대 때 토기 뭘까요? 가장 늦어요. 그래서 청동기 초기 때도 발견돼요. 덧띠 색인무늬 토기예요. 덧띠 색인무늬. 그건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참고. 답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반달돌칼, 돌도끼, 홈자기 등의 도구를 사용한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청동기예요. 그죠? 요때는 농경화 부치 시작되었다. 틀렸죠? 시작된 시대는 무슨 시대? 신석기죠? 4번에 그래서 X고요. 5번. 청동기 초기 철기에 청두제 농기구 사용으로 농경문화 이전보다 발달했다. 빈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틀렸죠? 청동기로는 농기구를 사용한 적이 없다. 그죠? 그래서 5번에 X입니다. 자, 6번은요. 덧무늬 토기는 어느 시대 대표 토기예요? 신석기예요. 유적지도 당연히 어느 시대 유적지예요? 신석기죠. 그래서 6번도 X. 됐죠? 자, 부산 동삼동에서 제일 대표적인 뭐가 발견됐냐면 빗살무늬 토기도 발견됐는데 조개 껍데기 감이 제일 유명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7번. 고조선은 중국의 전국시대 중 하나의 국가였던 연과 대등할 정도로 세력이 강해졌다. 자, 한편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 때 등장한 국가죠? 그러니까 계급도 문화되어 있고요. 사유재산도 생겼다는 거 우리가 고조선 8조법 안에서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관료 조직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관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틀렸죠? 우리 상대부 장군 이런 관직도 보였잖아요. 그래서 7번은 마지막 문장 때문에 X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용력이 있어야 돼. 응용력. 상대부 장군 주가 외운 뭐예요? 응용력이 없으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 8번. 당국의 건국 이야기를 기록한 서적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제왕후기이다. 당국 건국 이야기 안 들어간 게 무슨 책이에요? 삼국사기죠.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X입니다. 자, 9번. 부여에는 왕이 있다. 벼슬로는 상과 고추가 등이 있으며, 자, 신분의 높낮이에 따라 각각 등급이 있었고, 자, 상과 고추가 같은 대가들은 따로 사자조의 서인 등의 관리도 가지고 있었다. X죠. 부여가 아니고 무슨 나라예요? 고구려예요. 물론 부여도 이런 형태죠. 형태인데 군장 명칭이 틀렸어요. 그 다음 10번. 부여는 왕이 죽으면 사람을 껴먹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이죠? 같이 묻었다.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순장이죠. 자, 동해에는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할 시에 체컬하여 노비소말로 변상하겠다. 동해는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치안 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 혼인 상대자 구하는 면에만 어때요? 개방이었어요. 조계혼. 기억해주세요. 11번. 조선 전기를 근세사회로 보는 근거를 찾기에 중세, 그전 중세와 비교해보았다. 라는 방법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되죠. 그러면 그런 건 어떤 의미예요? 기록으로서 역사에 가깝다 볼 수 있죠. 자, 12번. 자, 우리 고대사 불교는 현세구복적, 호국적성이 강하다. 우리 5번 주에 배울 거예요. 조선시대 농촌사회에서 두레와 계약 등 공동체주의 발달했다는 특히 한국사에서 굉장히 두드러져요. 요거는요. 그래서 특수성이라고 봅니다. 특수성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13번. 구석기 시대에는 무리를 이루어 이동생활했고요. 신석기 시대는 시족을 바탕으로,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시족을, 그쵸?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시족을 구성단위로 하여 정착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조계혼을 통해서 큰 뭘 이루기도 했어요. 부족을 이루기도 했었어요. 됐죠?
자, 또한 신석기 시대 후기에 이르러 자, 혁명이라는 뭐가 시작됐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죠?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사냥채집 어루 등의 생활이 중심이었다. 그죠? 그래서 아직 사유재산이 형성될 만큼의 그런 생산력 급증은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우리 민족은 한반도와 요령길림을 포함하는 만주와 한반도 중심으로 또 들어갔네.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농경생활을 토대로 했던 동방문화권을 말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서 이 시대 사이에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는데요. 정착생활 하니까 그쵸? 신석기부터 청동기 사이에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 하죠.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이 아니라는 점만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구석기인들은 한반도에 살아도 정착 안 했기 때문에 조상이라 볼 수가 없다. 그거 알기시고. 자, 그 다음 15번. 자, 암사동, 지탐리 유적 등은 어느 시대 유물이 출토됐죠? 신석기예요. 그쵸? 움집 터나 아니면 뭐도 발견됐어요. 빗살무늬 톡이나 혹은 뭐예요? 좁쌀 이런 것도 발견됐죠. 농경생활의 흔적도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한편 사원 거음모로 연천정옥리 공주 석장리 유적 등은 그쵸 구석기 시대 대표적 유적지죠. 적어도 여러분 15번에 있는 유적지는 외우는 거예요. 적어도 100%예요. 100%. 물론 이거 이해도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이거는 100% 알아셔야 돼요. 자, 16번 한반도 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2000년 1500년경 사이 시작됐다. 이때는 어떤 청동 제품을 썼어요? 우리 비파형 동검과 대표 토기는 뭐예요? 민무늬 토기예요. 오케이? 청동기 시대 전체 대표하는 토기는 민무늬고 이제 한반도 북부하고 만주하고 같이 출토되는 고조선 세력 범위를 할 수 있는 토기는 뭐예요? 그건 미송리식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또 거울도 사용됐죠, 여러분. 거울. 그렇지. 거친 무늬 거울. 거울은 다 재사용이에요. 어떻게 재사용을 쓴 줄 알아요? 거울을? 그러니까 맨 위에서 고지대에서요. 그쵸? 건축물을 지어서 고지대에서 군장이 뭘 여러분 반사시키는 거예요. 거울을 가지고. 그쵸? 햇빛을 반사시켜서 밑으로 비춘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저 사람 뭐예요?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이구나. 태양을 직접 이것들을 태양신을 직접 모시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지금 생각하면 저 새끼 뭐하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태양을 믿었잖아요. 숭배했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여를 했기 때문에 피지배층들이 제사를 하는 그런 군장들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 제사 용품은 당연히 지배층만 소유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 16번이죠? 16번이래. 쭉 이어나가야죠. 하지만 철기시대 이후 철제 무기와 연모를 쓰게 되면서 청동기는 점차 무기용에서 모르순용으로 바뀌었어요. 제사용 도구로 점차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용, 의기용, 의식용 다 셋다 어떤 용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17번 별표 칩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요동반도에서 한반도에 걸쳐 있었음을 알게 해준 유물은 4개예요. 총 4개. 하나는 뭐예요? 비파형동검이죠. 이때 초기 고조선이라 하죠. 두 번째는요. 거친 무늬 거울인데 조문경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조문경. 그 다음에 무슨 톡이에요? 미송리식에 손잡이 달린 거예요. 미송리식 톡이. 그 다음에 북방식 고인돌이죠. 북방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 자, 4개입니다. 18번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하시오. 자, 이거 어려우면요. 보통 여러분 순서 문제는 여러분들 뭐 젊었을 때래. 제가 말했네. 자, 학생 시절 때 많이 쓰던 요령법 있죠? 맨 마지막 거, 맨 앞에 거. 그죠? 다 먹혀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당황하기 때문에 순서 문제 딱 나면 당황해요. 근데 제일 맨 마지막 것부터 찾아가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원래 사실은요. 그래서 맨 끝에 거는 여러분들 뭐겠어요? 고조선의 전개과정 맨 끝에 거 뭐 배워요? 망해서 중국 한이 한사군 설치하고 범 늘리는 거 있었죠. 그게 맨 마지막 거죠. 맨 마지막 거 찾은 건 뭐예요? 1번이죠. 1번. 그렇죠? 이건 위만조선 멸망하고 나잖아. 1번. 그러면 그 전 거는 임만조선이 멸망한 거 찾아내면 되지 않아요? 3번이네요. 3번. 맞죠? 그러면 위만이 집권한 거 찾으면 되네요. 그 전에는. 맞아요. 준왕이 쫓겨나고 위만이 잡았잖아. 이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러면 위만조선 이전의 단군조선 찾으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사실. 근데 확실하게 뭐 공부한 사람은 세기별로 제가 써준 거 있죠, 저번 주에. 그걸로 확실하게 기억한 사람은 그대로 찾으셔도 되고. 아리까리한 사람은 원래 뒤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 맞춰서 답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무슨 뭐 한국사 학자 할 때일 거예요? 아니잖아. 그죠? 답만 찾으면 돼요, 답만. 그 다음 19번. 자, 신지와 읍착, 불에 이런 군장 명칭이 있었던 건 무슨 나라입니까?
사만이에요, 사만. 그죠? 자, 사만. 자, 소국의 하나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왕으로 추대되었다. 한편 사만에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천군이 주관하는 무슨 지역 있죠? 소도 있죠, 소도. 그죠?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이 존재했고요. 이걸로 재정 뭘 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분리사임을 알 수 있죠. 분리사임. 특히 재정 분리에서 여러분 권한이 누가 더 세요? 정치적 군장이나 왕이 더 셉니다. 알겠죠? 제사장은 단순히 자기 지역 안에서만의 권력을 행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도 지역에서만요. 자, 20번. 고구려는 왕 아래에 대가들이 있었다.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뭘 통해서 사법권을 행사했죠? 제가회의라 하죠. 제가회의를 통해 처리했어요. 두 번째 줄. 고구려에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뒷곁에 조그만 집을 짓고 자식이 장성하며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서옥제 혹은 남자가 들어갔죠. 대릴사회제라는 풍속이 있었죠. 서옥이 집 이름이에요. 그 다음 10월에는 추수감사제.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국가의 안녕이나 재물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기원한 거야 여러분들. 그걸 뭐라 합니까? 동맹이라 했죠. 그래서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고요. 어떤 장소에 있어요? 동쪽 국가의 큰 굴 국동대열에서 제사를 지냈죠. 동굴에서. 됐죠. 자, 그래서 다 우리가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아침 특강 여러분 아시죠? 다 설명드렸죠? 사료 특강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그래서 사료 특강이 어디냐면 여기까지. 여기 지금 본 거 있죠? 우리 테스트지 한 것까지 사료 특강이에요. 그래서 고조선 사료 2개랑요. 그다음에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 사료. 시험에 잘 나온 사료. 그러니까 여기가 잘 안 됐던 사람은 와서 아침에 또 들으시고. 알겠죠? 자주 들으시고 자주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요번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딱 들은 거 지금 기억나죠? 실제 시험장까지 쭉 가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주 하세요. 특히 무료 특강은 잘 이용을 하세요. 뭐 돈 주고 듣는 거 아니니까. 아침에 일찍만 오면 되잖아요. 자, 42쪽 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그려준 거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 42쪽부터 할 차례죠. 자, 우리가 고구려는 무슨 왕까지 딱 보고 끝났어요. 고국 천왕까지 보고 끝났어요. 그죠? 고국 천왕까지 보고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 역사 기억나요? 중국 역사? 중국 역사 우리 한에서 딱 끝났잖아요.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한. 그리고 한이 무슨 시대로 간다 그랬어요? 삼국으로 분열되죠. 위초고. 위촉오. 자, 여기 통일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여러분? 위죠. 이후에 국호를 진이라 합니다. 서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근데 누가 쳐들어와요? 북방에서. 5호가 쳐들어와서 북쪽은 16국이 난립하죠. 그리고 이 5호의 침입을 피해서 일본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뭘 세워요? 동진을 세웠죠. 그쵸? 이게 여러분들 5세기에서 6세기 전반까지 쭉 가요. 가다가 6세기 말 어느 나라가 통일해요? 수가 통일하죠. 수. 그리고 어느 나라로 넘어갑니까? 당까지 해서 우리 통일신라하고 발해까지 역사가 맞물리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고구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고국천왕까지 봤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쭉 맞춰서 볼 겁니다. 자, 무슨 왕이 나와 있어요? 42쪽 보니까 동천왕이 나와 있어요. 동천왕. 고구려 동천왕 보니까 3세기고요. 이때 중국이 여러분 기억 보니까 무슨 시대래요? 위초고. 밑줄 치세요. 일단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건 동천왕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 최근 7년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알아두세요. 아예 안 읽진 마세요. 알겠죠? 근데 막 여기 동천왕은 막 죽어라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치? 위초고 대립관계 막 오와 교리하면서 이런 외우지 말고 그냥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알겠나요? 한번 봅시다. 자, 당시 중국이 위초고 3국으로 이제 갈려졌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중국과 여러분 대륙으로 연결되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고구려 아니에요? 맞죠? 백제나 여러분 신라는 특히 어디 있어요? 촌이잖아. 우리 한반도에선 쫙 붙어 있잖아요. 동남 쪽에. 그리고 백제는 여러분 어때요? 동서쪽, 서남쪽에 여러분 딱 있죠. 그 다음에 중국과 연결되는 내륙 지역은 여러분 고구려가 딱 있잖아요. 응? 고구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제일 부딪히고 많이 대립하는 건 실상 고구려예요. 고구려일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중국이 삼국시대였는데 당시 여러분 고구려랑 가장 가까운 나라가 저 중국 삼국을 통일한 위랑 가까워요. 조조의 위. 그래서 오와 교류하면서 누굴 견제했대요? 밑줄 치세요. 위를 견제했대요. 당시 여러분 위하고 오와도 대립관계였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용해서 위나라를 견제했다는 거예요. 견제하면서 어딜 쳤었대요? 동그라미 칩니다. 서안평이라는 지역을 쳤대요. 여러분들 서안평. 어딘지는 뭐 굳이 외울 필요 없는데 이 서안평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요동으로 나아가는 길목이에요, 여러분들. 길목. 이 길을 이렇게 쭉 나가면 요동이에요. 요동. 오케이? 요동 요서예요. 요동 요서. 그러니까 여기 지역을 치고 먹어야지 요동으로 쭉쭉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서안평을 자주 치면서 오랑교리하면서 위를 견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안평 근처에는 어느 나라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위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위.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결국 위나라를 건드림으로써 위나라 관구검이라는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수도가 함락됐으나 결사적 항쟁으로 극복하되죠. 이건 외울 필요 없는데 어떻게 극복했냐면 고구려의 여러분들 관리 중에 한 명이 자객으로 잠입해요. 그러니까 위나라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항복하러 가는 척하면서 칼 꺼내서 어떻게 할까요? 그쵸? 왕을 죽임으로써 어느 정도 항쟁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오케이? 그건 안 해도 돼요. 자, 아무튼 기역과 니은은 중국 삼국시대 때 위나라랑 좀 어때요? 부딪힌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초반에 분명히 고구려가 먼저 중앙집권화를 시작했지만 그쵸? 왜 초반에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얘는 가만히 뭐예요? 국력만 계속 신장하는 거야. 근데 고구려는 뭐 하려고 하면 자꾸 누구랑 좀 부딪혀요. 중국과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전성기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백제가 전성기 먼저 이룰 수 있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이해가시지? 응. 고구려는 자꾸 중국과 부딪히니까. 응? 얘는 가만히 어때요? 국력을 회복할 수 있잖아. 오케이? 신라도 조금 짜증나요. 왜 짜증날까요? 번번이 자꾸 누가 자꾸 괴롭혀요? 일본. 그쵸? 왜가 자꾸 오니까. 제일 빨리 국력을 쭉 올릴 수 있는 국가는 사실 백제예요. 건들 나라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역과 동천왕은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밑에 화살표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관구검, 기공비 뭐 이런 것까지 외우지 마시고. 자, 43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즉위한왕이 누굽니까? 미천왕이에요. 이건 별표.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건 확실히 외우셔야 돼요. 미천왕. 자, 미천왕 때 여러분 4세기인데 4세기 때 중국이 무슨 시대래요? 보니까 5호 16국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중국은 위가 분명히 통일했지만 5호가 쳐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지요. 그치? 그러면 이 틈에 고구려 뭐 하면 되겠어요? 이전으로 나아가고 싶었던 요동 쪽으로 쭉쭉 밀고 나가겠죠. 그게 바로 미천왕이에요. 그래서 미천왕 보시면 무슨 내용 나와요? 5호 16국 시대 분열 시기를 틈타 대탱창을 본격화했다 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니은 별표 칩니다. 현도성 및 요동, 서안평. 자, 현도성이나 서안평 다 요동 지역입니다. 요동 지역이 성들이에요. 중국 성들. 이쪽 띠어들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고조선의 옛 땅을 회복하고자 했다. 원래 고조선이 여러분들 요동을 확 먹고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쪽을 진출하고자 했고요. 또 니은 보시면 디귿도 별표 치세요. 남쪽으로는 무슨 활동을 했대요? 남쪽으로는 낙랑대방을 축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낙랑대방 기억나요? 한나라가 우리나라에 설치했던 식민군이었죠. 그럼 완전히 밀어버린 거야. 그러면 낙랑과 대방이 어느 강유역인지 압니까? 대동강 유역 부근이에요. 대동강 유역 부근. 그래서 고구려는 서쪽으로 요하. 요하면 여러분 요동에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요동 쪽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남으로는 대동강으로 유역을 확보하여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뭐다? 자, 고구려는 미천왕 때 이렇게 나아갔고요. 이렇게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치? 그러니까 딱 내려오려니까 누가 긴장해요? 누가 긴장해요? 백제가 긴장하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백제는 이미 4세기쯤 어떤 왕이 지겠죠? 저번 시간에 했죠. 그쵸? 고이왕 때 율령반포하고 근초고왕 때 대규모 정복전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위에 있는 고구려 왕을 죽이잖아요. 그 바로 옆에, 바로 밑에 무슨 왕이 나와요? 고국원왕 나와요? 그쵸? 이때 어떻게 됐대요? 그쵸? 전사. 업적 전사예요, 그냥. 그렇죠? 업적 사망입니다. 사망. 자, 기역 전현의 침입. 동그라미 쳐볼래요? 전현. 전현은 여러분들 16국 중에 하나다. 전현이 무슨 나라인지 알 필요 없죠. 5호 북쪽의 5호 16국 중에 하나가 전현이에요. 전현. 오케이? 그러니까 자꾸 고구려가 미천왕 때 요동으로 나으려니까 누굴 건드려요? 전현을 건든 거야. 그래서 전현이 침략해서 고구려 고국원왕이 어디로 피신했대요? 평양 부근으로 피신했대요. 이때 딱 누가 친 거예요? 백제 근초광이 친 거야. 그래서 전사한 거예요. 오케이? 좀 그림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결국 태조왕 때부터 고국 원왕까지 쭉 뭐 한 거예요?
요동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남쪽으로 나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요동 쪽 걸리고요. 남쪽 백제도 자꾸 걸린 거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리로 그리면서 이제 글자들을 좀 외워주시면 되겠죠. 낭랑 대방 이런 거 외워야 되잖아요. 지역명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3번은 여러분들 고구려의 세태기였다. 근데 이 고구려 세태기를 극복한 왕이 바로 밑에 누구예요? 소수리망. 이건 별표 3개. 별표 3개. 자, 여기서부터 시험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왕부터요. 알겠죠? 그냥 기출을 이제 분석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소수리망 뭐 했대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개혁했대요. 니은 불교 수용. 불교 수용. 제가 저번 주에 정확하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불교는 일단 무슨 목적에 수용했다 그랬어요, 제가? 왕권 강화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알겠죠? 왕권 강화의 목적. 이때 중국 어디서 들어왔대요? 전진 동그라미칩니다. 전진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16국 중에 하나예요. 전현 다음에 전진이에요. 알겠죠? 자, 전진. 전진에 있는 승려가 들어왔어요. 불경과 불성해가지고 자 일로 고구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3국 중에 최초로 불교를 먼저 수용한 나라는 고구려다. 여러분들 고구려. 나중에 여러분들 불교 수용을 어느 나라부터 했나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쵸? 그냥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냥 쉽게 외우세요. KBS예요. 불교 수용. 고구려 백제 신라순이에요. 외워요. 그냥 KBS 이렇게 알아두세요. KBS. 자,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 어차피 나중에 외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일종의 두 문자 같은 거잖아. 그래서 불교 수용을 일단 중국 전진의 순도가 전래했다. 근데 화살표 봐봐요. 근데 일족의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진이라는 나라하고 교류한 목적도 있대요. 왜? 백제는 여러분들 근초광 업적 보면 누구랑 수교할까요? 해상으로. 이따 나올 거예요. 남쪽 동진하고 수교를 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이 5호 쳐들어나온 이유는 북쪽과 남쪽이 따로 가요, 지금 역사가. 그럼 얘들은 둘이 뭐 한 거예요, 둘이? 대립했단 말이야. 그래서 고구려는 중국 주로 부딪히기도 했지만 교류를 하게 돼요. 북쪽과. 대표적인 게 전진이라는 거고. 남쪽에는요. 동진이라고 백제하고 이제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진에서 불교가 들어온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전진과 친한 이유는 동진과 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디귿 태학 설립 보겠습니다. 여러분 태학. 자, 이게 우리나라 기록상 최초의 국립학교예요. 최초의 학교입니다. 자, 태학에서 임재영 선생이 기획했죠? 가로치고 씁니다.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이것도 이제 문화사 가면 자세히 배워요. 일단은 써놔요. 무슨 교육을 했냐면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 교육을 시켜요. 유학 교육을. 그래서 유학 교육에 능통한 관리들을 양성하기 시작한 게 바로 태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교의 이념이 뭘까요? 두 개의 중요한 이념. 충과 효죠. 그쵸? 맞죠? 왕인이고 어지러야 되고요. 어지러야 되고. 그다음에 충, 효. 오케이? 자, 이런 이념이 유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이 이념을 주입시키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국가에 충성하는 여러분 인재를 키우려는 게 태학이에요. 태학. 알겠나요? 유교 교육. 유교 누가 창시했어요? 공자가 창시했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율령 반포는 얘기했죠? 그렇죠? 이건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율령을 반포하면 여러분 뭐가 더 동원이 쉽다? 저 군대 동원하기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본래 왕과 대등했던 군장들이 왕 밑에 뭐로 편입되는 걸 말해요? 귀족으로 편입되는 것도 말했죠.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개를 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기반을 다시 회복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왕 때부터 이제 뭘 맞이었다고 써있어요? 가로 2번에. 그래요. 전성기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고구려 전성기. 오케이? 봅시다. 자, 1번 광개토대왕입니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 고구려까지 하고 좀 쉴 거예요. 자, 소수리망 때의 내정개혁을 바탕으로 북으로 숙신 동남치입니다. 나중에 여진, 말갈 이런 부족을 배우는데 이때는 숙신이라고 불립니다. 일단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숙신. 후연, 동그라미 치세요. 후연. 숙신과 후연. 다 뭐냐면 이건 다 북방 유목민족들이에요. 유목민족들. 만주 지방에 토착하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이때 바로 뒤에 지도 볼 거예요. 그래서 숙신이나 후연 같은 북방 민족들을 격파하여 어디를 확보했대죠? 오케이. 요동을 완전히 차지해요. 그러면 광개토대왕 때 고조선의 옛 땅을 뭐 한 거예요? 거의 회복한 거나 다름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확보하였고 비란, 동부여 등을 정벌하여 북만주예요. 이건 북쪽으로 이제 만주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이따 뒤에서 보겠습니다. 비려나 동부여 같은 이런 민족도 정벌하였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부여 배웠죠? 부여. 부여가 여러분들 이 시기쯤 5세기쯤 가면 부여는 두 개로 분열돼요. 북부여하고요. 동부여로 분열돼요. 이때 요거를 친 게 광개토대왕이에요.
요거는 이따 뒤에 나와요. 바로 뒤에. 자, 아무튼 간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 남쪽으로는 뭐 했대요? 별표 칩니다. 남쪽으로는 뭐 했대요? 자, 누구에 대한 복수해야 돼요? 고국 원학에 대한 복수를 해야죠. 맞지? 그래서 백제수도 한성을 쳐 누굴 굴복시켰대요? 백제 아신왕 안 해도 돼요. 왕 이름 안 해도 돼. 백제를 굴복시켜서 어디를 확보했대요? 한강 일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대요.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디귿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어요. 이말 때쯤에 신라의 안에 누가 침입했었죠? 누가 침입했었지? 왜가 침입했었죠? 이때 신라가 구원을 요청했을 때 고구려가 도와준 까닭이 뭐라 그랬어요? 그치? 신라를 잡아놓은 거 누구랑 그냥 대립하기 위해서? 백제와 대립하기 위해서. 그때 신라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자, 그 봅시다. 그게 디귿에 나와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리을. 우리나라 최초로 동그라미입니다. 영락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다. 즐겁다란 뜻이에요. 평안하다, 즐겁다. 그러면 연어는 본래 여러분 우리나라는 연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이 천자, 즉 하늘의 아들만 쓸 수 있는 게 연어예요. 연어. 그러니까 이 연어를 쓰는 국가는요. 인근 국가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만 쓸 수 있는 게 연어예요. 보통 옛날부터 계속 중국만 썼어요. 그럼 연어는 뭐냐면 연도 세는 법이에요. 연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개토대왕 즉위 1년이면요. 연어를 쓰면 영락 1년, 영락 2년 이렇게 세우는 거 쓰는 거예요. 근데부터 중국이 썼는데 고구려가 이때 연어를 썼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중국과 세력이 뭐하다? 대등하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세력이 강해졌다는 의미예요. 그 전까지는 우린 다 중국 연어를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연어가 바로 영락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알아야 돼요. 알겠죠? 제가 뭐 동천왕 이딴 거 외우라고 한 말 안 했잖아. 내려온 광개토대왕 반드시 다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자, 이번에 장수왕. 자, 광개토대왕 아들 장수왕이 즉위합니다. 아버지가 주로 북쪽으로 나아가면, 자, 아들은 주로 어디로 나아갈까요? 주로 남쪽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요. 북쪽을 안정시켜놓고, 그쵸? 남쪽으로 나아갈 준비합니다. 기억 봅니다. 별표 쳐봐요. 자, 근데 장수왕이 여러분들 일단 남쪽으로 나아가려면 일단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저 최대한 이해시켜 주려 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러 안 하고. 뭘 해야 될까요? 북쪽을 안정시켜 놔야 돼요. 북쪽뿐만 아니에요. 어디도 안정시켜 놔야 될까요? 중국도 안정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남쪽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맞죠? 이때쯤 중국이 남북쪽으로 갈렸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 고구려의 장수왕은 중국 북쪽하고도 친선을 해요. 또 어디하고 친선할까요? 남쪽도 친선합니다. 조공을 갖다 바쳤다고. 왜 그런 거예요? 중국을 모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야. 어디로 나아가려고? 안정적으로. 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오케이? 그래서 중국도 북쪽 북만주 지역도 안정시켜놔요. 그게 바로 화살표에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있죠? 흥안령 일대 초원지대까지 진출했다 써있죠. 자, 흥안령은 여러분들 몽골 초원을 가로지르는 산맥이 흥안령 산맥이에요. 거기에 또 지두족이라는 이 민족들이 있어요. 북방 민족들. 거기를 점령하고 다른 이제 북방 민족들과도 친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은 뭐냐면 남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북방 민족과 뭐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대외적인 안정을 시켜놓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기억 같은 대외적 작업을 시켜놓고요. 거기 몽골족의 유연이라고 쓰여있잖아요. 얘네하고 사이를 좋게 해주는 거죠. 이런 안정적인 작업을 해놓고요. 바로 니은 보세요. 본격적으로 무슨 정책을 추진했대요? 그쵸? 남진, 한반도 남부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진 작업으로서 뭘 했대요? 너무 수도가 멀잖아요. 국내성이면 여러분 백두산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에 어디로 들어와요? 평양으로 들어온 거야. 수도 천도는 국내에 무슨 일이 터지거나요. 특별한 뭘 준비할 때 천도를 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알겠죠? 그래서 평양성으로 천도하였더니 당연히 백제와 신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소식을 듣고 놀랬겠죠? 그제?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백제의 비우왕과 신라의 눌지마리간이 뭐 했대죠? 별표 치세요. 그죠? 낮의 동맹이 체결됩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신라는 어땠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압력을 받고 간섭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신라는 고구려 장수왕 때부터 뭐 한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서 누구랑 동맹을 맺어버렸어요? 백제와 동맹을 맺은 거야. 맞잖아요. 둘이 동맹 맺어서 안 맺으면 어떻게 돼? 고구려에게 다 먹힐 상황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넘깁니다. 자, 넘겼어요. 자, 결국 낮의 동맹에 불구하고 고구려 장수왕은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백제 수도 한성이 함락된 시기가 이 시기예요. 되게 많이 나오죠. 그쵸?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백제 계로왕을 전사시키고
개죽음 당했죠. 자, 개죽음 당해요. 정말 개죽음 당해요. 한성 탈출해서 아차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차산. 서울 가면 아차산 있어요.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아차산상에서 목 잘라 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백조 계류왕이 죽고요. 자, 계류왕의 여러분, 계류왕의 아들 문주왕이 급히 수도를 어디로 천도했을까요? 문주왕이. 저번 주에 했죠? 그렇죠. 웅진으로 급히 천도하다 배웠죠, 우리. 공주지역.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결국 장수왕 때 한강 전 지역과 밑줄 치세요. 한강 전 지역. 한강 전 지역과 중령 일대부터 남양만에 이르는 영역을 확보하였다. 여기 딱 가운데가 어딘지 알아요? 충청도 충주 지역이에요. 충청도 충주가 우리 한반도에서 정중앙이에요. 정중앙. 그래서 중원이라 그래요. 중원, 정중앙이라고 해서. 그래서 딱 세운 비석이 뭘까요? 중원 고구려비입니다. 중원 고구려비. 그거 써있죠. 그럼 여러분들 중원 고구려비는 뭘 보여주는 비석이에요? 고구려의 어디 진출? 한강 유역 장악을 보여주는 비석인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영토를 넓혀놓고 리을 지방행정 제도로 지방을 5개의 부서로 나눴대죠. 이건 뒤에서 볼 거예요. 지방정치, 중앙정치 이것도 배울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미음은 여러분들 여기서 안 하고요. 저기서 볼 거예요. 문화사에서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문화사 파트에서. 일단 여러분 정치사는 기역, 니은, 디귿까지 딱 봐주시면 되는 거야. 자, 밑에 광개토 대학릉비와 그 다음에 45쪽 맨 위에 중앙고구려비 있습니다. 일단 말 하나 잘렸죠, 여러분들? 광개토 대학릉비. 광개토라는 말이 잘렸죠? 44페이지에. 좀 써주시고. 자, 근데 언제 건립됐대요? 주의하셔야 돼. 이 비석은 언제 건립됐대요? 그래요, 아들이 건립한 거예요. 장수왕 즉위하자마자 2년 만에. 이거 꼭 조심하세요. 알겠죠? 414년. 자, 비문은 1800여자로 되어 있다. 설마 1700, 1600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만주 지반현 국내성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1875년경 청해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 자, 비문의 앞부분, 요건 알아야 돼요. 비문의 앞부분은 뭐가 써있대요? 고구려의 건국설화, 주몽설화, 동그라미칩니다. 주몽설화. 주몽설화. 광개토대왕의 업적. 자, 그래서 비문의 가운데 부분은 정확한 광개토대왕의 정복활동 업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름에 걸맞잖아요.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아니에요. 응? 그래서 영락 5년 비려정복, 백제정벌, 자, 숙신정벌, 신라 가야지방의 외국정벌, 동부의 정복 등 64성 1400촌을 공략한 내용을 기록되어 있다. 써있죠? 비문의 끝부분은 뭐가 써있대요? 광개토대왕의 무덤을 수호하는 동그라미칩니다. 묘지기. 묘지기. 보통 묘지기는 어디서 쓴지 알아요? 고구려인보다는요, 정복한 지역 있죠? 그 지역의 피정목민들을 주로 묘지기로 썼어요. 묘지기, 여러분들 묘지기 하라면 할 거예요? 묘지기?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주로 시켰던 건 게 바로 묘지기입니다. 됐죠?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시고, 위에 보세요. 사료, 지도 봐봐요, 지도. 이게 고구려 전성기 때 몇 세기예요, 여러분들? 5세기죠? 5세기 전체적인 고구려 전성기 때 일입니다. 저기 왼쪽에 후연 보입니까, 여러분? 후연? 여기 후연으로 탁 쳤죠? 이 침으로써 차지한 게 어디예요? 요동이에요, 요동. 써놔요. 후연 쪽으로 가는 화살표 거기 요동 써주시라고. 요동. 됐나요? 그리고 평양성 보세요. 평양성 천도한 다음에 한성을 완전히 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때 전상왕이 누구예요? 한성 장악했을 때, 장수왕 때. 그렇죠? 계로왕 줬죠? 그러니까 이 지도는 여러분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 때의 업적이 다 종합되어 있는 지도예요. 그러니까 5세기 때 전체적인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저기 국내성 보여요? 국내성? 만주 지역에 국내성 보입니까? 그 국내성 글자 위에다가 딱 세운 비석이 무슨 비석이에요? 주로 만주에 대한 정복 사업이니까. 이 비석은 중앙고구려비일까요? 광개토대왕릉비일까요? 이게 한강이에요? 아니까. 그쵸? 광개토대왕릉비. 거기 안 써있잖아.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 보면 이렇게 쫙 줄이 그어져 있죠? 그죠? 여기 중앙에 딱 세운 게 무슨 비석이에요? 중앙고구려비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도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위쪽에 가, 밑에 나 해가지고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됐죠? 자, 45쪽 맨 위에 봅니다. 맨 위에 살펴보면 중원이란 말이 끌 잘렸어요. 중원. 그만 졸시고.
중원고구려비. 자, 중원고구려비는 남한강 유역의 중원, 즉 오늘날 충주시에서 1979년 발견되었다. 자, 돌기둥 어떻게 발견했는지 알아요? 빨래하고 있었어요. 빨래. 안악내들이 그 빨래판으로 막 쓰고 있었어요. 우연하게 발견한 거, 우연하게. 큰일 날 뻔했죠. 그쵸?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씨, 그죠? 아깝죠. 그치? 근데 요번에 또 발견된 게 또 하나 있어요. 혹시 뭐 뉴스나 그런 거 신문 좀 즐겨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제3의 고구려비가 발견됐어요. 제3의 고구려비. 지안고구려비라고. 또 하나 발견돼서 빨리 또 고교 과정에 반영되기 전에 빨리 합격을 하세요. 계속 늘어나요. 진짜 역사 또 늘어나니까 잘 안 바뀌긴 하지만 여러분 늘어났으면 여러분에게 불리해. 그죠? 빨리빨리 합격합시다. 자, 돌기둥 모양의 자연석을 다듬어 글자에 새겼는데 미주시입니다. 이 비는 뭘 할 수 있대요? 5세기 후반 장수왕 때 고구려 국력과 그다음에 이때 삼국 간의 세력 관계를 짐작할 수 있었다. 뻔하죠. 장수왕이 밀고 딱 내려왔으니까 삼국 간의 관계에서 백제와 신라의 무슨 동맹할 수 있는 거예요? 낮에 동맹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 비석으로 알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고구려의 한강 유역 장악과 그다음에 낮에 동맹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이 중원고구려비다. 한편 밑에서 세 번째 줄 봐요. 그 장수왕 63년 9월의 군사 이거 말고요. 밑에 세 번째 줄 밑줄 친 부분. 자, 이때 이 비석에 신라를 동이라고 해요. 동그라미 치세요. 신라 왕을 동이왕 혹은 매금왕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동이란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동쪽에 어리석은 오랑캐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고구려가 지가 제일 잘 나가니까 주위 나라들을 뭘로 본 거예요? 깔본 거죠. 그치? 굉장히 낮추어 불렀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신라의 왕을 매금이라 지칭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5세기는 고구려 중심의 세력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건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외워주지 마세요. 자, 문자는 여러분 장수왕 아들이 아닙니다. 손자예요, 손자. 왜 아들은 즉위를 못했을까요? 졸라 불쌍해요. 아빠가 거의 90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장수왕이에요. 오래 살아서. 그러니까 아들은 즉위를 못하고 누가 즉위해요? 손자가 즉위해요. 졸라 짜증나죠. 문짝. 그래서 문짝은 뭐 했대요? 딱 하나. 뭐래요? 494년. 그렇죠. 북부여 있죠. 북부여. 남은 부여, 북부여를 완전히 차지하여 고구려의 최대 영토였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 그죠? 그래서 5세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고구려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 사이 있죠? 3번과 4번 사이에다가 그 사이에 있는 왕은 절대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침체기 써주세요. 고구려는 여러분 6세기에 들어가잖아요? 6세기 초중반 들어가면 침체기예요.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져요. 이때 왕들은 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6세기는 침체기에 들어가고, 오케이? 그거 알고 계시면 돼. 이따가 다 연결되니까. 자,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기 때 어떻게 됐어요? 고구려가. 저번주에 간단히 배웠어요. 당했죠. 당했잖아요. 누구하고 누구의 연합군으로요? 백제,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 이따 써놓으면 다 연결돼요. 지금 써놓으면. 그래서 백제와 신라의 진흥왕 연합군에 의해서 자, 고구려가 엄청난 영토를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강 지역도 뺏겼고요. 함경북도 지역도 뺏겨요. 일부분을요. 오케이? 이따가 다 연결이 될 거예요. 신라, 백제 보면요. 그래서 6세기는 여러분 고구려가 망해가는 시기다. 어느 정도. 침체되는 시기다. 그래서 백제, 성왕, 신라, 진의 연합군으로 고구려 영토, 많은 영토를 상실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누가 즉위했대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때 영량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영량왕. 자, 영량왕이 즉위했을 때는 여러분들 딱 기억하셔야 돼요. 고구려 영량이 즉위했을 때는 신라가 이미 누구를 배반 때린 상태예요. 백제 배반 때린 상태 아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신라가 왕따가 된다 그랬죠. 그치? 왕따 된 신라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랬어요? 남북조를 통일한, 중남북조를 통일한 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랬죠. 요때가 이제 고구려 영량왕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6세기 말에 중국 남북조를 수가 통일하게 되고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밑줄 치세요. 고구려를 제압하고자 하였다. 이때 딱 손을 내민 게 무슨 나라예요? 우리 삼국 중에 왕따된 신라였잖아. 그쵸? 그쵸? 자, 신라와 수나라가 연합하게 돼서 이에 고구려는 돌궐이나 백제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 그쵸? 응? 그래서 고구려는 요섭지방을 선제공격 발표칩니다.
먼저 깠어요. 고구려가 기록을 보면 고구려가 먼저 친 거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서 수를 공격하여 수의 침략이 대비했다. 이에 수문제라는 황제와 수양제라는 황제가 113만 대군을 데리고 왔으나 어디서 격퇴했대요? 살수 동그라미입니다. 이게 유명한 살수대첩이죠. 살수대첩이 요거예요. 굉장히 머리 잘 썼어요. 일단 수나라는 우리 지형 잘 몰라요.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지형을 잘 모릅니다. 몰라가지고 살수라는 이 물이 많이 흐르는 지역으로 유인해요. 이때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이요. 영양왕 때. 자, 그러면 살수라는 지역에 물이 흐르는데 여기를 뚝으로 있죠. 뚝을 쌓아서 물길을 좀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흘렀단 말이야. 여기까지 계속 치고, 그러니까 때리고 도망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쪽까지 쭉 유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밤에는 야전 안 하면 야영에서 쉬죠. 그때 보통 예의가 여러분 뭐냐면 전쟁에서도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야영할 땐 보통 안 쳐야 되는데 그쵸? 어쨌든 전략이 있으니까 딱 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럼 열받잖아. 그죠? 그래서 막 따라와요. 이때 을지문덕이 또 시를 보내요. 놀려요. 응? 야 그냥 가라. 뒤지기 싫으면 가. 그죠? 이렇게 보냈는데 또 열받아서 여러분 수나라 장군이 계속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을 때 뭘 치워버린 거예요? 뚝을 무너뜨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물이 막 내려와서 휩쓸려가지고 수많은 군사를 죽었단 말이야. 여기서 남은 애들이 막 도망쳤을 거 아니에요. 이때 여기 기병들을 다 매복해놨기 때문에 기병을 내세워서 완전히 괴멸시켰던 게 살수대첩이에요. 우리나라 이 전쟁사에서 되게 중요한 전투입니다. 됐나요? 자, 이 전투에서 망하고 계속적으로 수나라가 망해요. 계속 번번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는 멸망했고요. 맨 마지막 줄 뭐가 등장했대요? 당이 등장하였다 써있죠. 당이 등장하였다. 자, 니은은 문화사에서 볼 거예요, 여러분들. 니은은 문화사에서. 그래서 영양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뒤로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고요. 가로 3번에 백제라는 말만 써주고 쉴게요. 가로 3번에 백제의 발전. 그래서 백제의 발전, 백제 무슨 왕부터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제일 먼저 전성기를 이룩한 게 백제였죠. 그래서 근초고왕 때부터 고구려랑 신라랑 또 연관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3시에 들어오세요.